네, 외신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의 또 이슈도 살펴봐야죠. 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도 그랬고요. 일본 증시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럽, 뉴욕도 소폭 하락했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단기간에 한 방향으로 너무 빠르게 달려온 데 따른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엔화 환율과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입니다. 달러엔 환율은 그동안 거의 쉼없이 상승해서 88엔대로까지 올라섰죠. 이러다 보니 일본 당국이 생각하는 1차 목표선 90엔에까지 바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경계감이 일만한 시점이 된 거죠. 달러엔 이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엔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니케이 역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거의 쉼없이 상승했는데 최근에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상대 강도 지수가 80선 위로까지 올라섰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시장의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게 70선을 넘어서면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80까지 웃돌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이런 사정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비슷했습니다. FTSE 전 세계 지수의 상대 강도 지수가 지난 주말에 72로까지 올라섰고 FTSE 유로퍼스트의 상대 강도 역시 74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시장의 낙관이 과도했다는 신호는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빅스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빅스는 지난 주말에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후 단 4거래일 동안 하락폭이 무려 39%에 달했습니다. 네, 또 일본의 엔화 환율이 우리 시장을 전망하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매매 동향은 달러엔 환율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엔화가 절하돼서 달러엔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원화의 절상과 달러원 환율의 하락,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를 항상 동반해 왔던 거죠. 일본 증시 투자를 위해서 엔화에 대해 숏플레이를 한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해서는 롱플레이를 하면서 코스피를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달러엔과 니케이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의 외국인 역시 순매도로 전환한 것은 이 같은 패턴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엔화 환율 동향을 점검하는 것이 유용할 듯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엔화에서는 숏을 보이고 원화에서는 롱을 보였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엔화 약세가 좀 꺾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워낙 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왔던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반영해서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이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일본 아베 총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달러엔 환율 90엔 선을 목표로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달러엔이 어제 88엔대로까지 올라간 걸 감안하면은 역시 경계감이 생길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 달러엔 90엔은 일본 정부의 목표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엔화 절하와 원화의 강세, 그리고 코스피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기조는 중기적으로 계속 유효해 보입니다. 어제 일본 경제신문에는 일본 정부가 물가 연동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해서 일본 정부의 통화 팽창과 엔화 절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압력이 있지만은 중기적으로는 기존의 시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엔화 환율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동향을 살피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 오늘 해외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